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소변을 볼 때 소변량이 좀 많아진다, 내가 거품료를 본다, 그러면은 신장이나 혈액에 독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방하고 완화하는 4가지 채소는 거품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인체에 독소가 많다는 겁니다. 인체에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은 크게 2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간과 신장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때 신장은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간은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독소가 많을 때 이거를 소변으로 배출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품들입니다. 내가 거품료를 본다, 그러면은 독소가 많다, 빨리 해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품료와 그리고 독소가 많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품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먹어서 인체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거품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길어봤자 한 2-3일이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내 심장에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거품료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거의 매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이 거품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좀 심해지면은 소변에 약간 냄새나 또 색깔이 짙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그냥 일시적인 것보다는 신장이나 혈액에 독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소변을 볼 때 소변량이 좀 많아진다, 아니면은 밤에 소변을 누기 위해서 많이 깨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매일 피곤합니다. 그리고 뭘 하지 않았는데도 에너지가 계속 결핍이 되고요. 신장이 안 좋아서 독소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말초 혈관들의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밤에 다리에 지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발 주위나 발목 주위에 부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 모르게 피부가 많이 간지럽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당근은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해독제인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을 그 어떠한 채소나 과일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이 당근입니다. 거품료의 가장 큰 원인이 독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소를 인체에서 가장 원활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 아주 좋고요. 또 당근에는 칼슘이 많은데, 칼슘은 혈관에서 강력한 해독인자 그리고 알칼리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더 나아가서 칼슘은 우리 뼈를 단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뼈 안에는 골수가 있어요. 골수가 단단해지면서 골수의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골수에서 더 많은 피를 만들어서 풍부한 피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근은 해독제 역할, 알칼리인자 역할, 조혈 기능까지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채소고요.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염소라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신장을 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간과 신장 그리고 장, 폐는 같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먹게 된다면은 신장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장까지 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비트에는 코발트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의 원료로서 조혈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입니다. 그래서 피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잘 알려진 대로 천연 이뇨제입니다. 독을 잘 내보낼 수가 있겠죠. 코바티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항암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예방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밤미나리는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캄펜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골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도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연 이뇨 작용을 돕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그 외에 또 베타피렌은 강력한 항염제이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채소는 신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채소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섭취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특이한 점이 전부 다 채소의 섬유질 안에 있습니다.
이 섬유질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축출해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으로 축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녹즙기에 신선한 재료를 써서 먹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내가 지금 신장 질환이 있다라면은 꼭 상담을 받고 이 채소들을 먹어야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신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으로 내 건강 상태에 맞게끔 섭취해 나가면은 신장 질환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좋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즙을 마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 식사 1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이 즙을 공복에 먹어야지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율이 최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cc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200cc까지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즙을 만들 때 채소의 맛이 있다 보니까 그 맛을 위해서 과일을 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일을 섞게 된다면 맛은 좋아요. 하지만 채소와 과일은 소화의 시간이 다릅니다. 음식이 위아래로 연동하면서 소화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당분화가 되는지를 감지한 다음에 센서가 열립니다. 과일은 훨씬 더 채소보다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센서의 문이 빨리 열립니다. 이때 덜 소화된 채소가 과일과 섞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우리 장으로 가게 됩니다. 장은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덜 소화된 물질들은 흡수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라도 과일과 채소를 썩는 것은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은 바로 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채소가 인체에 좋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구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됐는지를 보면은 거의 다 생채소를 먹습니다. 샐러드의 형태로 먹다거나 아니면은 주스를 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스무디를 해서 먹는다거나 왜 그렇냐면은 불을 가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신장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은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당뇨 환자들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도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장에 특히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분들이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로 인해서 합병증, 즉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면은 그 이유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질병의 증세인 혈당과 혈압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95%가 생활습관성 질병입니다. 내가 당뇨와 고혈압에 걸렸다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삶은 채소를 많이 먹었는지, 산나물을 많이 먹었는지, 튀김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그리고 씨앗을 먹어줘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내 신장 질환의 원인이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하고 호전시키고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셔야 될 건강 습관은 바로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만큼 우리 혈액순환을 아주 빨리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규칙적으로 걷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뛰지도 않아도 돼요. 약간 그냥 천천히 뛰는 조깅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최신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그러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자주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느냐, 즉 얼마나 내가 부지런함을 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운동하러만 가서 그냥 운동을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냥 한 군데에 있는 거를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자꾸 꼬물꼬물 움직여야 돼요. 다리를 들었다 놨다 팔도 움직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생활 습관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칼슘의 흡수를 가장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라는 호르몬입니다. 햇볕에 있는 자외선이 비자외선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자극을 해서 비타민 D라는 호르몬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야 됩니다.
한 연구를 보면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혈전을 용해시킨다는 연구까지 있고,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항염 작용까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체에 끼치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의 상태와 그리고 모세혈관의 막힘이 원인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고 또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질병에 걸리면은 어떠한 특효약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인체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그 특효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체가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꼭 고쳐 나가야 됩니다.